네, 세 번째로 3팀의 코미디 애니메이션 동양 판타지 작품 월행 발표가 있겠습니다. 요괴들의 모험을 담은 3팀의 창작 시놉시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3조는 판타지 창작 스토리인 월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행은 달 월자에 요행 행자를 써서 달의 움직임으로 뜻밖의 행운을 얻었다는 뜻인데요. 일단 장르는 코미디 애니메이션 동양 판타지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만화 보듯이 부담없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코미디 요소를 넣었는데요. 그 부분이 웃기다면 편하게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행이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일단 짧게 소개해드릴 건데요. 월행은 인간인 양덕수의 계략으로 해와 달의 질서가 무너지고 다섯 요괴가 이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에 등장하는 친구들도 만나봐야겠죠? 우선 해를 관리하는 그슨새는 항상 비구름을 몰고 다닙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비가 거세지고 산성의 농도도 진해집니다. 그슨새는 항상 이 산성비를 억제하는 능력 억제 목걸이를 끼고 다니는데요. 이 목걸이를 끼지 않아 벌어진 일 중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요괴인 그슨새는 달을 관리합니다. 그슨새는 일시적으로 몸집을 키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능력으로는 그림자 비밀 능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능력은 나중에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그슨새의 편견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동자삼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죽신이는 받은 관심을 게이지로 축적합니다. 이 게이지는 생활하는 데도 쓰이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도 쓰입니다. 거북이는 음파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에게만 텔레파시를 보낼 수 있도록 발전시켰는데요. 대단하지 않나요? 달을 관리하는 양덕수는 영원한 젊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요괴들과 대립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해를 관리하는 양만수는 양덕수의 욕심으로 인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양만수는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불로불사의 도를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월행에서는 인간과 요괴가 해와 달을 직접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양만수의 욕심으로 인해 해와 달의 교류가 끊기게 됩니다. 달을 관리하는 그슨새가 해 관리자인 그슨새를 찾아갑니다. 둘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다가 그슨새가 그슨새의 능력 억제 목걸이를 빼앗아버립니다. 그슨새가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자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성비는 그슨새의 격해진 감정에 더해져서 범위가 크고 산성의 농도가 엄청 진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해와 달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식되어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달이 요괴 세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간들과 요괴들에게 아주 큰 문제였는데요. 인간들과 요괴들은 해와 달이 부딪히면 큰 폭발이 일어나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0시간 후면 해와 달은 부딪히고 맙니다. 과연 그슨새와 그슨새가 그 전에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이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슨새와 그슨새는 해답을 얻고자 망태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망태 할아버지는 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두 요괴는 이 말을 듣고 인간 세상에 먼저 가서 해를 움직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망태 할아버지는 삼신할머니와의 약속에 가야 한다는 말이었는데도 말이죠. 그슨새와 그슨새는 인간 세상으로 가는 통로에 도착했습니다. 이 통로는 믿음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데요. 통로를 지나가려던 그들 앞을 두 장승인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바로 막았습니다. 이 두 장승은 믿음을 판단하는 깃털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인간 세상에 해답이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던 그슨새와 그슨새는 통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슨새와 그슨새는 인간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현재 해만 떠있는 인간 세상에서는 가뭄이 아주 큰 문제였는데요.
그슨새가 인간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슨새는 비를 내렸지만 안타깝게도 그슨새의 산성비를 버틸 수 있는 농작물은 없었습니다. 모든 농작물은 죽어버렸고 농부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슨새와 그슨새는 얼른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치던 중 한 할머니가 넘어진 것을 목격합니다. 인간을 도와주려다 욕을 먹은 그슨새는 그새 또 인간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슨새는 그슨새를 한심했지만 그슨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슨새는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할머니 집까지 가게 됩니다. 할머니와 함께 산 동자삼은 낯선 이들에 놀라 쥐로 변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듯 무시하고 밥을 차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병이 있음을 우연히 들은 그슨새는 불로장생 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돌에 관심이 생긴 동자삼은 자신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냈습니다. 그슨새와 그슨새는 서로 얘기를 하며 친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고봉밥을 먹은 후 동자삼은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한 불로장생 돌을 얻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슨새는 그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슨새와 그슨새는 출발하기 전에 할머니에게 길을 물어보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평성인지 평상인지 헷갈려 하셨습니다. 둘은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최후의 수단인 코카콜라 맛있다를 외쳐서 그 해답은 평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슨새와 그슨새는 엄청난 대도시인 평성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길을 물어보기 위해 만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지와 다르게 인간 만화를 엄청 좋아하는 그슨새는 여기저기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동자삼이 나타났습니다. 작게 변해 그슨새 주머니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가게 주인 어둑신이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어둑신이는 정보를 모아보겠다며 잠시 시간을 벌었습니다. 어둑신이는 이미 탑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도 함께하기 위한 짐을 챙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지요. 어둑신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요괴입니다. 그러나 이 해가 멈춰있는 이 사태의 원인이 요괴들이다라는 양덕수의 여론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게에 손님이 끊겼고 어둑신이는 이를 해결해 관심을 되찾고 모든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채널에 올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요괴는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들은 평상에 있는 쥐와갈리탑에 도착했습니다. 탑을 들어가려던 그들은 경호원이 막았어요. 어둑신이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경호원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어둑신이는 상대방의 정신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뒤로 등장하는 거북이에게도 그 능력을 썼지만 거북이는 어둑신이보다 더 높은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력이 강했던 거북이는 이 기회를 잡아 그들을 이용해 자신보다 높은 양덕수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거북이의 도움으로 탑에 들어서자 경호원이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거북이는 비키라고 했지만 그 경호원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더욱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둑신이는 다시 능력을 사용하여 경호원을 물러나게 하려 했지만 게이지가 부족한 탓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동자삼은 경호원으로 변신했지만 머리에 달린 뿔까지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자삼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 사이에 그슨새, 거북이는 얼른 도망갑니다. 남은 시간은 1시간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동자삼은 인기척에 놀라 쥐로 변했어요. 양만수는 동자삼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양덕수는 영생의 약을 제조해 마셨으나 제조법이 잘못되어 오히려 병을 얻고 말았는데요.
그 병을 낫게 해주는 만병통치 물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태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양석수는 양만수에게 해를 차지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양만수는 두 세상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며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양덕수는 양만수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해를 차지했어요. 동자삼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동자삼의 이야기를 들은 양만수는 자신을 가지고 있던 불로장생도를 동자삼에게 주었어요. 자신보다 더 필요한 이에게 준 것이었죠. 남은 시간은 30분입니다. 한편 세욕에는 양덕수 사무실 앞에 도착했지만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음파 공격으로 열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실패했고 많은 게이지를 쓴 탓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드승대가 몸집을 키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거뜬히 부술 수 있는 문이었지만 낮에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편견에 갇혀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했죠. 그승대는 그승세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줘. 라고 외쳤고 그승세는 고민하더니 목걸이를 빼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어요. 그 덕분에 철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덕수를 감싸는 레이저마저 부식시키지는 못했어요. 주춤하던 순간 그승세가 그승대의 또 다른 능력인 그림자 빙의 능력을 떠올렸습니다. 그승대는 양덕수 그림자에 빙의하여 양덕수를 조종했어요. 남은 시간은 3분입니다. 과연 이들은 시간 안에 해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승대가 기계를 살폈지만 버튼이 너무 많았어요. 쓰러졌던 거북이가 겨우 정신을 차려 텔레파시로 가까운 그승세에게 빨간 버튼을 누르라고 했습니다. 그승세가 곧바로 그승세에게 외쳤어요. 수많은 버튼 중 빨간 버튼도 여러 개였습니다. 그중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마냥 혼자 달아있는 저 버튼 보이시나요? 그승대는 저 버튼을 눌렀고 다행히 해가 정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힘이 가까워졌고 결국 둘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요괴와 사람들은 세상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후회스러운 순간을, 누군가는 이루지 못한 것들을 떠올렸어요. 모두가 핵폭발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지만 알고 보니 해와 달은 부딪히지 않고 서서히 겹쳐지고 있었죠. 바로 대기일식이었던 겁니다. 100년 감수한 그들은 해와 달이 준 두 번째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승세의 능력 억제돌과 동자산에 가지고 있던 불로장생돌이 붉게 빛났습니다. 두 돌은 서서히 합쳐지더니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그 후 해와 달은 인간과 요괴의 관리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인간과 요괴가 해와 달을 직접 관리해야 했던 이유가 이 자연법칙 돌이 부서졌기 때문이었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진 어둑신이 기억하시나요? 너무 걱정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은 어둑신이를 생각하셨죠? 그 관심이 어둑신이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어둑신이는 후에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요. 한번 영상 보실까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우. 영상 잘 보셨나요? 아직 초호티가 많이 나죠? 유튜브에 어둑TV 검색하시면 요괴들의 근황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나오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네, 맞아요. 바로 쿠키 영상이죠. 저희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야요. 너네도 얼른 가. 여기까지 3조 월행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